그러면은 공공재개발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 중에 경매 물건은 어떤 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일반 재개발로 해가지고 조합 설립이 됐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삼성 하이츠가 매물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신건에서 시작하는데 변경이 됐어요. 요즘 서울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기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20평이니까 방 3개에 화장실 2개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빌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 101호예요. 1층이니까 애들 키우기에는 나쁘지 않겠죠. 2층이 1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층수인 것 같아요. 원효로 일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예요. 우리 물건이 어디 있냐면은 요쯤에 이제 우리 물건이 있는 거예요. 원효로 일가가 후보지로 신청이 들어가는 물건인데 여기에 지금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게 지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후보지라는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도 심리적인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은 교통편이 되게 좋아요. 용산구가 서울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4호선에 숫대역이 있고요. 또 6호선에 효창공역이 있어요. 요 위로 보시면은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용산역이 있고 교통망이 되게 좋은 데가 요 지역이에요. 그 위에도 지금 공공재개발로 신청이 들어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청파동이. 위에 보시면은 숙명여자대학교가 있고요. 신강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설린중학교, 방 3개, 화장실 2개, 대학생이 있는 자녀거나 이제 초중고 다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애들 키우기가, 그리고 서울 안에서 출퇴근하기에도 교통편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공공재개발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반 청약 들어갔을 때에 청약이 완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지금 매물을 보시면요. 이쪽에 지금 매물이 3개밖에 없는데 29제곱미터 10평이 안 되죠. 9평이란 말이에요. 이 9평이 4억 7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물건이 몇 평이었죠? 20평이었잖아요. 23제곱미터 8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진 7평입니다. 7평. 7평이 3억 9천5백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 20평으로 해가지고 매물 자체가 없는데 10평이 안 되는 것도 4억 7천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거래가를 봤을 때도 여기 12평도 지금 4억 5천, 4억 6천에 올해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감정가가 얼마였죠? 5억 정도잖아요. 그 물건은 만약에 공공재개발로 안 된다고 해도 현재 시세 차익을 그래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전세 도는 게 3억 5천에서 4억 정도는 돌아요. 내 돈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는데 그렇게 많이 묶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후보지인데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이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공재개발은. 여기는 현재 구축 아파트 정도의 시세에서는 분양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요 밑에 보시면은 롯데캐슬 센터포레라는 이 아파트가 작년에 입주가 됐습니다. 지금 채 1년이 안 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20평이면은 조합원이 분양받는 거는 최소한 34평입니다. 아니면은 45평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보수적으로 34평대에 조합원이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 청약으로 들어갔을 때는 얼마 정도의 분양가로 형성이 될까요? 84제곱미터 34평, 이 35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18층 중에 고층이 17억 5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110제곱미터 45평 18억 5천에 받으려고 해요. 11층이 19억에 받으려고 그래요. 34평을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15억대는 분양을 할 수도 있겠죠. 20평에 5억 했던 이걸 내가 지금 5억 정도에서 신권에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벌써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못해도 10억 정도는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반 분양으로 여기가 지금 600세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1000세대는 충분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용적률까지 올려버리니까 500세대는 일반 청약으로 들어가고 500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500세대만 청약이 된다 그러면요. 그것만 해도 지금 들어오는 돈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공공재개발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되게 빨리 진행이 될 건데 정부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경매로 이렇게 들어가서 받아도 나쁘지 않는 물건일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에 지정이 안 된다고 해도 이 물건은 입지 자체가 그 서울 중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대학교나 초, 중, 고등학교, 교통망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 좋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에 얘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죠. 그럼 이거는 지정이 되면 되게 좋지만 지정이 안 된다 그래도 이런 물건은 구입하는 게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세는 얼마 정도 들까요? 전세는 9억에서 9억 5천 정도 듭니다. 34평. 내 돈이 거진다 확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 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묶여도 나쁘지는 않죠. 이런 물건을 내가 경매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일반 물건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공재개발로 들어가는 이 물건이 입지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매물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5억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5억 주고 살려고 하는 매물을 찾아도 안 나온다고, 이 20평대에.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는 이렇게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일반 재개발 지역에 조합 설립이 됐는 물건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런 물건들은 매물 찾기가 더 힘들어요. 매물이 있다고 해도 벌써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벌써 피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경매로 받는 거는요. 그래도 시세보다는 몇 천만 원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경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물건을 찾아보다가 경매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물건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가격대만 괜찮다 그러면은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빌라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신건이에요. 전용 면적이 41제곱미터입니다. 12평이고요. 대지권이 지금 4평이에요. 근데 이게 신건으로 지금 시작하는 물건인데 이거는 지금 변경이 안 돼가지고 12월 21일 때 입찰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한 번 정도 더 유찰해가지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야 될지 한번 물건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게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 나온 것도 보면은 물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상계 2지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1지구는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여기는 지금 사업 승인 인가까지 났는 상태고요. 조합 설립 들어갔고, 그리고 시행사 정했고요.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사업 승인 인가까지도 이제 받아 들어가는 상태예요. 지금 앞으로 되게 빨리 이제 진행될 물건이고요. 여기가 이제 2지구인데, 2지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구 안에 우리 물건이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여기하고도 되게 가깝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요. 매물해봐야 지금 18평 5억 4천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쪽에 가격 형성이 평당 2억 한 6천에서 한 2억 7천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4평이란 말이에요. 14평이니까 3억 1천이나 3억 2천 정도? 이 정도 시세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는데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은 그거라도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매물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보면은 상계 4지구로 해가지고 센트럴 프루지오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14평이니까 조합원이 평수로 받는다 그러면 한 24평 정도는 제공을 받을 수 있겠죠? 24평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현재 재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는 게 24평이 9억 7천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34평이 12억에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청약을 받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추가적인 분담금을 이렇게 낸다라고 해도 한 5억 선에서 아파트 하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못해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차익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전세 돌아가는 게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전세를 놓더라도 내 돈이 거진다 해소돼가지고 무피로 해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울에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그 타이밍이 늦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기존에 있는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앞으로 추진될 영향이 되게 많은 그런 물건, 경매로 그래도 일반 시세보다는 몇 천이나 이렇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조합원 자격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0%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묶이는 그 돈이 일반 구축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적게 잡힌다고요. 미리 부동산에 전세 들어올 사람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또 그게 어떻게 정책이 또 바뀌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출만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서울에 집을 사는 데서 내 돈이 1억 정도밖에 안 묶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투자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서울은요, 그래도 내가 서울 안에서 살면서 깨끗한 아파트의 주위에 좀 인프라가 교통이 형성돼 있고 애들 학교 보내는 데에 여건이 괜찮다 그러면은 서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서울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선호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구축을 샀을 때는 돈이 묶이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투자금이 여력이 안 돼가지고 구입하기 힘들지만 지금 1억이나 2억 사이로 해가지고 10억이나 15억짜리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4, 5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산은 지금의 두세 배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만 전환을 하신다 그러면은 삶이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래도 투자에 망설이고 멈춰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4, 5년을 더 후퇴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집을 한 채나 두 채나 투자해가지고 많이 오르든 많이 안 오르든 여러분들은 자산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차익은 별로 안 났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 서울에는 내가 지금 투자할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집을 아파트 한 채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것도 조합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이쪽으로 한 개라도 잡고 길게 4, 5년은 아니면 6, 7년은 보고 들어가야지. 아니면은 공공재개발 지역에 후보지나 지정되어 있는 이쪽에 빨리 경매 물건이나 일반 매물을 구입해가지고 4, 5년 뒤에 내가 차익을 실현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기는 되게 여유 있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하고 내 촉을 계속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내년 21년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끼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들었는 걸 계기로 통해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서울이니까 투자할 만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물건을 잘 찾아보시고요. 그런 물건들을 찾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괜찮은 건지 언제든지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앞으로 3, 4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